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빅데이터 융합학 교수 김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이제 금방 강연하셨던 논어 8일편의 8장, 특히 제가 생각이 깊었던 건 회사 후소라는 건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좀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이 소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이걸 문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서 엉뚱하게 예를 들면은 회사 후소를 그냥 그림 그리는데 후를 뒤늦게 하고, 뒤늦게라는 전치사로 표현을 하고, 또 소를 하얀다는, 흰칠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릴 때 나중에 흰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회사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이 주어가 되고, 후가 이게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동사가 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는 본디라는 본바탕 목적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그 본바탕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얀 종이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흰칠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자는 예라는 것은 덕이라는 이 근본이 바탕이 되어야 거기에다가 예라는 것을 입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공자님이 회화 그림을 그린 것하고, 그 다음에 실소, 그러니까 이걸 하얀색으로 볼지 아니면 봄바탕으로 볼지.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흰색으로 봐서 그림 그려놔서 흰색으로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공자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흰 바탕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림 그리는 그 흰 바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바로 덕이 근본이 되고 덕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를 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흰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생성형 AI로 나타난 현상들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생성 AI를 보면 말만 하는 전문가 같은 느낌이 참 많아요. 질문만 던지면 굉장히 멋있게 답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짜적인 본바탕이 진짜 지식의 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회사 후소랑 관점으로 보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그것이 본바탕 아직은 깔려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AI도 일단 인간의 본바탕이 깔려져 있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없고 지식의 축적만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과연 인간사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조금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통 지식이라 그러면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축적하고 경험하고 고뇌하고 진정한 이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힘 바탕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빅데이터만으로 분석해서 그냥 대답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 아주 소가 없는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가 바탕이 돼야 된다. 예. 본바탕, 즉 공자는 이걸 덕으로 봤어요. 그러면 덕이 공자님 본바탕이 되고 그 위에 예를 행하라. 뭐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생성형 AI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그 인간의 어떤 고뇌, 이런 본바탕, 덕스러움, 감성 이런 게 기반이 없이 나오는 이런 생성형 AI는 아직은 진정한 그렇죠. 지식이 아니다. 좀 더 그렇게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AI도 인간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룬 논어 이야기, AI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에 논어 이야기에서 인간 문제를 좀 더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쇼폼이라고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틱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도 굉장히 많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콘텐츠가 심지어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만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강의는 직접 칠판에 하나하나 쓰시고 또 하나하나 표를로 만드시고 한자도 하나하나 쓰시면서 옛날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느낌의 한자 교육을 해주시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아, 우리들이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 하나하나에 선생님 앞에 쓰시면서 기다리면서 그 쓴 모습을 봤고 보면서 아, 저 글자는 뭘까? 그리고 저건 어떤 의미일까? 또 선생님들이 그냥 정리한 건 아니거든요. 위아래 맞추거나 좌우에 대꾸를 가지고 맞추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은 왠지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땀과 노력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정성이 없이 나타나는 콘텐츠, 생성 AI 시대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러한 회사 후소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해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세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그 본능, 본성 이것을 살린 연후에 기술이 접목돼야 되지 않나. 그냥 공자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흰바탕, 소재, 그것은 바로 덕, 기본, 인간의 기본이고 나머지 기술, 거기에다 기술을 발휘해라. 그래서 인간의 본바탕을 찾기 위해서 논어를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로 인한 챗봇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감정적인 위로까지도 건네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어떠한 AI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회사 후소에서 실질이 빠진 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AI는 인간과 관계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신뢰를 쌓기보다는 더 상대방을 지키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적 바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공자님이 볼 때에는 흰바탕에 본바탕인 소가 없는 현재의 AI 실태를 제대로 고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강덕현 선배님의 이러한 8장의 회사 후소라는 이 4개의 이 구절 속에서 공자님 시대에 있어서의 그림을 그리던 그러한 일, 회사의 일, 그리고 덕을 강조하는 본바탕의 일, 두 개의 선우가 여전히 지금도 큰 문제고 미래도 큰 문제여서 앞으로 논어 강의가
논어 강의가 훨씬 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